자, 풍신의 타로 카드 이야기. 오늘은 7번 전차 카드 하겠습니다. 전차 카드는 계자리에 배속되어 있고요. 6월 22일부터 7월 22일 사이가 계자리입니다. 전차 카드는 행운을 의미하는 7번 카드를 부여받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사를 그려 넣었습니다. 물질적인 완성과 감정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언가에 대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인 전차 카드를 7번 자리에다가 배속했습니다. 보통 전차 카드라는 것은 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장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예나 경쟁하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경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투쟁, 경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차 카드가 나왔다고 무조건 명예를 상징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쟁취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전차 카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소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싸우라는 얘기죠. 안 싸운다고 해결되냐? 그러면 그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왜? 전차 카드는 개선 장군이잖아요.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차 카드가 나왔다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일단 싸워라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내가 이 여자를 사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야 일단 먼저 들이대봐라 이것을 의미하는 게 전차 카드라는 얘기거든요. 이 여자랑 사귈 수 있을까요? 전차 카드 나왔다고 사귈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귈 기회가 오냐? 절대 안 오죠. 왜? 전차 카드는 들이대야지 싸움이 나오고 싸워서 이겨야지 얻을 수 있는 게 명예거든요. 그래서 전차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리나 행운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명예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전차 카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혼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차를 끌고 있는 스핑크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두 마리 스핑크스는 색상이 각각 다릅니다. 하얀색과 검은색이죠. 그래서 이제 흑과 백이 대립하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하얀색 스핑크스와 검은색 스핑크스 그리고 사람 이렇게 각각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6번 카드에서도 각각 보는 방향이 달랐는데요. 전차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차가 빠르게 달리기를 원한다면 전차를 이끌고 있는 두 마리 스핑크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화합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전차가 앞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전차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재직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전차 카드의 기본 의미라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의 노력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전차 카드는 화려한 성공을 의미하지만 성공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헛된 명성을 쫓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거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물리쳤는데 정작 그 사랑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차 카드입니다. 경쟁에 이기고 싶다면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협조도 받아야 되는 것이 전차 카드이니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무조건적인 친절보다는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가
이 말처럼 해석을 하는 거라서요. 이 말은 당근만 주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찍까지 같이 해야 되니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질문에서 전차카드가 나왔다면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원만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해야 되고요. 자신감 있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성공과 실패는 주변 사람들의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징으로 보자면 이 팔각별이 있는데요. 이게 팔각별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게 팔각별인데요. 이 팔각별은 빛나는 우주 에너지, 힘, 물질적인 성공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7번 카드가 나오면요. 얼렁얼렁 질문해 주세요. 이 카드가 어떤 질문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이 카드가 나왔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일단 노력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만약에 역방향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 의견 대립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향은 이 경쟁이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방향은 경쟁이나 전쟁 이런 데서 패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아랫사람들과의 이 조율이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번 카드가 나온다면 해석은 일단 노력. 재판에서 결과를 보았을 때요. 일단 긍정이죠. 긍정인데 거기에 따른 내가 적극적인 이런 뭔가 행동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소송을 걸까요 했는데 이 카드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좋을라나 보다 해가지고. 근데 소송을 안 걸었더니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대들어야 되고 들이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들이대야 이긴다. 먼저 이 싸움을 걸어야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이 카드이기도 해요. 자, 상징에서 육각별은 솔로몬의 방패, 마법의 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육각별이 어디 있나요? 별이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없나? 원래 그러네요. 여기 있는 별들 팔각별도 있고 육각별도 있고 오각별도 있고 그렇거든요. 육각별은 솔로몬의 방패, 마법의 힘 그리고 오각별은 사람, 마법의 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계관은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월계관이니까요. 승리, 순환되는 여행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날개 달린 원 이었는데 다시 보시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날개 달린 원 이 부분 날개 달린 원은 이집트 태양의 신, 라의 위엄, 지배의 상징, 승리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스핑크스가 가리키는 것은 신전의 수호자, 안내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흑은 흑색, 검은색은 가혹, 백색은 자비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물질의 완벽함, 단단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각형은 가슴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바퀴. 바퀴는 운송, 신의 힘, 영적인 힘을 얘기를 하고요. 갑옷, 내적인 강인함, 단단함, 보호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초승달은 여성의 상징과 여기 보시면 초승달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승달 또는 우림과 둠밈 경갑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빛과 진리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게 태양과 달을 상징을 하기도 하거든요. 태양과 달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장소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마르세유 카드에서는 보통 여기에 TV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TV에 출연합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 해와 달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와 달 그림 뭐예요? 한자로? 예, 해와 달, 해, 달. 예, 이렇게 되죠? 뭐예요, 이거? 밝을 명자죠. 예, 밝을 명자요. 뭐예요? 장소 얘기할 때 명자 들어가는 동네, 명동 이런데. 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명대, 아니, 명동, 광명. 예, 명나라는 지금 없으니까 이 사람 어디 있을까요? 했을 때 뭐 찾는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에서 장사하면 좋아요? 또는 어디로 이사하면 좋아요? 예, 명동 또는 광명 이런 식으로 명자가 들어가는 지역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는 경쟁에서 승리한다, 라이벌을 누른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진행이 빠르다, 한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기가 상승한다, 포상금을 받게 된다, TV에 나온다, 차를 타고 나이트나 노래방에 간다, 밤낮 없이 일한다, 아랫사람을 통제하지 못한다, 뭐 이런저런 의미가 있고요. 점검을 하지 않으면 차가 고장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실패하면 핑계를 댄다, 무모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정점에 있어서 전차카드는 삼각관계에서 승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고요. 자신의 성공을 기반으로 사랑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세울 게 있는 그런 성공을 이루어야지 가능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이대세요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내세울 게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방향은 긍정적인 해석이니까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빠르게 사랑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원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고요.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이지만 아직 경쟁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키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역방향으로 나왔거나 부정적인 카드가 주변에 있다면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랑을 고백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고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역방향일 경우에는 그 검은색과 하얀색 그 스핑크스가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시한 거, 시킨 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저 여자 마음에 든다. 네가 가서 저 여자한테 약속 좀 잡아봐라. 그러면 그 친구가 가서 사귀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쟁자가 더 생길 수 있으니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두르지 말고 주변 사람들부터 다 잘 다독거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물점에 있어서 전차카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큰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는요, 명예에 따른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해서 또는 직급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노력하면 들어오는 돈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경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단기적인 투자로 인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과감한 투자를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부동산이나 투자, 주식 이런 것들을 한다면 멀리 보지 말고 단타로 쳐라, 치고 빠져라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잘못된 정보를 입수했다거나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투자할 게 있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처리돼야 되는 분야 또는 이동이 많은 분야, 그래서 무역이라든지 유통, 경찰 업무, 파일럿, 운전기사, 경쟁이 많은 일, 사람을 지휘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정방향이거나 그렇다면 직업이 탄탄테로가 펼쳐져 있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경쟁에 이길 겁니다. 취업이 쉽게 잘 될 겁니다.
승진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넋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요.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요. 또 일도 시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인맥을 동원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밥도 사줘야 되고요. 왜 취업이 얼른 안 되냐고 재촉 전화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이지, 그냥 막연히 누가 취업자리 알아주겠지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의도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내가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나 이직, 그러면 전차를 탔으니까 빨리 가겠죠. 그리고 조금 먼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는 의미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전차는 이동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직도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정방향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자신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좀 고생이 되더라도 좀 멀리 또는 과감하게 움직여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방향이라고 한다면 움직이기 어려운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뜻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거나 지연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궤도 이탈한다 그래서 그 자신의 전공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학업점에 있어서 전차카드는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내가 공부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그냥 부모님이 대부분 희생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고생 많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밤낮 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갑이 1월 해갖고 해와 달이 있잖아요. 이게 밤낮 없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밤에도 공부해야 되고 낮에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좀 고급스러운 명예를 뜻하기 때문에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군인, 경찰과 같은 권위직 이런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고, 무역업이나 승무원, 파일럿 등의 분야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하는 일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를 앞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내용들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역방향일 경우에 방해가 좀 많습니다. 잘못된 공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시험 과목이 바뀌었는데 바뀐 줄 모르고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법적인 처벌도 감수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은 일단 이제 차를 탔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질병을 떠올려 보면 되거든요. 멀미 이런 거,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 풍토병,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 손발을 잘 씻어라 뭐 이런 것도 조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면역체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보약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방향으로 되었다거나 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방향일 경우에 이제 궤도 이탈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난다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소적인 의미에 있어서 차나 도로 이런 것과 관련되는, 그리고 부동산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노래방, 단란주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 휘장이 그 술집 휘장, 이 술집에 있는 그 커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 이제 거기에 걸려 있는 반짝거리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들이 이제 다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나이트라든지 이런 걸 상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소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장소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갔네. 자, 그리고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이고 가까운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물건을 잃어버렸다,
TV 근처. 이 반짝거리고 돌아가는 게 사이킥이라고요? 예, 몰랐어요. 일단 반짝거리고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려한 조명 아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예, 해와 달이 합쳐진 명자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지역, 밝은 곳 이런 것을 상징을 해볼 수 있고요. 역방향이라고 하면 약간 음침한 공간이라든지 법을 어길 수 있는 공간 또는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공간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으니까 어디예요? 단란주점, 예, 술 파는 노래방, 도우미 불러오는 곳,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장소까지 해서 7번 카드 마무리 지었는데요. 내일은 8번 카드, 다음은 8번 카드 한번 해보도록